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의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 위기 해소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이 조만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공습을 이어가면서 양측의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 1명을 포함한 22개 외국 개인과 기관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법에 따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군기관과 기업,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커지면서 최근 한 달여 사이에 관련 보고서가 여럿 제출됐습니다. 디브리핑 순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간과 군사 분야를 총망라한 드론 시장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상황 인터뷰 순서에서 전문가 견해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Everyday English 아메리카 250 순서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해소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조만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도 긴장 완화와 해협 재개방을 위한 중재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4일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둘러싼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카타르도 이날 긴장 고조를 막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겨냥한 새로운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베센트 장관이 4일 아침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며 4일이나 5일 해협을 개방하고 이번 분쟁을 보다 정상적인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다시 상선이 공격받았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오만 해안 인근에서 3일 밤 미상의 발사체가 화물선을 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는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항행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며 최근 며칠간 상황이 다소 불안정했지만 지금도 상당수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협이 다시 열리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안정되고 상선 공격으로 발이 묶인 선원들과 선박들의 상황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해협이 다시 열리면 수백 척, 많게는 1,000척에 가까운 선박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며 원유뿐 아니라 비료와 정제 석유 제품, 각종 산업용 가스도 있어 관련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에 큰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의 마제드 아란사리 외무부 대변인은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란사리 대변인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카타르와 파키스탄, 이후 오만이 참여한 중재 노력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란사리 대변인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을 복원하고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재국들은 영내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영내 파트너들과 분쟁 당사국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면서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해 대규모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3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놓고 오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공습을 주고받는 가운데 민간인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활공 유도 폭탄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를 공격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겨냥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오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자포리자의 주거 지역에 강력한 활공 유도 폭탄 8발을 투하해 노년 여성 1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고 현지 관리가 3일 밝혔습니다. 2일 저녁 단행된 이번 공격으로 20개 동이 넘는 아파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BOA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무의미한 살상이 끝날 수 있도록 이 전쟁이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과 그의 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결국 평화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국무부에도 이와 관련한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3일에도 우크라이나 곳곳을 추가 공습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중부의 한 주유소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8살 남자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관리들은 남부 오데사와 헤르손 그리고 북동부 하르키우에 대한 공격으로 2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겨냥한 장거리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들은 흑해의 한 휴양 도시에서 드론 잔해가 떨어져 어린이 3명을 포함한 6명이 숨졌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으로 3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인근의 대형 창고에 화재를 일으켰고 정유시설과 공군기지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2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곳곳에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공격에 사용된 활공 유도 폭탄은 구소련 시절 폭탄의 유도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최고 3,000kg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전면 침공 이후 전쟁 기간 내내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공격에 사용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확실하게 요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무기인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라이선스를 받아 패트리엇을 생산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31일 이 문제를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에 대해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법에 근거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군기관, 기업, 개인도 이번 제재에 포함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4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근거해 북한 국적자 1명을 포함한 22개의 외국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4일부로 발효된 이번 조치는 앞으로 2년간 유지됩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국적자는 강태성입니다. 국무부는 강태성의 구체적인 제재 지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재 대상들이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와 다자간 통제 목록 품목 혹은 WMD 미사일 개발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BOA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명단과 국무부의 기존 제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강태성이 과거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 오른 전례는 없었으며 이번이 첫 제재 지정입니다. BOA는 국무부에 강태성의 지정 근거와 관련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무부는 관례적으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제재에서 구체적인 거래 대상국이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과 서비스의 이전 또는 취득 행위임을 고려할 때 과거 유사 사례처럼 강태성 역시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자 조달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강태성 외에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군기관인 러시아 지상군과 주요 미사일 포병국, 국방부 산하 특수연구기획국, 1061 물자기술지원센터 등 러시아 군기관 4곳과 러시아 법인 3곳, 러시아 국적 개인 5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의 이싱 루이방 고성능 탄소 섬유 제품 유한공사와 말레이시아 법인 및 국적자 4명, 이란 법인 및 국적자 각 1명, 시리아 국적자 1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정부 기관과의 계약 및 물품, 서비스 조달이 금지되며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차단됩니다. 아울러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군용 물자 판매가 중단되고 수출통제개혁법에 따른 신규 수출허가 발급도 금지되며 기존 허가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은 1999년 이란에 대한 미사일, 화학무기, 핵무기 관련 물품과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시리아와 북한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이 법은 호주그룹, 화학무기 금지 협약,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핵 공급 그룹, 바세나르 체제 등 타자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스틸 대사는 미한 동맹 발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에 도착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4일 한국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신임장 사본 제출은 신임 대사가 주재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밟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스틸 대사는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미한 동맹과 양국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주 장관은 면담 이후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 계정에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스틸 대사와 조 장관의 면담에 앞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만남은 첫 상견례 성격인 만큼 개별 현안보다는 미국과 한국 간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틸 대사가 양국 동맹과 관계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 우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조 장관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스틸 변호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입니다.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날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캠페인인 프리덤 250 영상을 공개하며 미한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미국 독립 250주년과 70여 년간 이어져온 한미 양국의 변함없는 우정을 함께 기념한다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굳건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두 개의 영혼, 하나의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스틸 대사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뒤 영어로 우리가 함께 쌓아온 역사를 기념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하며 미한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공 전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공군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가 한국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가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BOA가 민간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레이더 24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 공군의 E3 센트리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는 한반도 시각 4일 오후 12시 16분경
제주도 남쪽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남해를 거쳐 한반도 중부 지역으로 북상했으며 오후 12시 54분경 오산 인근에서 고도를 낮춘 뒤 공공 추정망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로선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를 출발한 E3 센트리가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3 센트리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이른바 AWACS로 불리는 미 공군의 핵심 공중지휘통제 자산입니다. 동체 위에 장착된 대형 회전식 레이더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밖의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탐지할 수 있으며 전투기와 각종 항공 전력을 실시간으로 지휘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E3 센트리는 과거에도 한반도에 여러 차례 전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직후 한반도 상공에 출현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비행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잇따라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라이트는 지난달 2차례 한반도 상공에서 확인됐으며 미 육군의 정찰 전자전 항공기인 RS도 최근 2차례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 동부 연안까지 비행한 항적이 공개됐습니다. BOE는 이번 E3 센트리의 비행 목적과 임무에 대해 미 전쟁부에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